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름에는 이제 영상을 조금 적게 찍고 태풍이나 아니면 장마로부터 내부 단속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침엽수 밭들이 지금 제 뒤로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올해 연초에 봄쯤에 P9 수입 묘목을 심은 지 1년 정도 된 밭을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은 곳입니다. 딱 봐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침엽수가 자라는 모습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이 침엽수마다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해드릴 나무는 미측백 계열 중에 속하는 킹 오브 브라반트입니다. 이미 침엽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킹 오브 브라반트가 성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장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자라 있습니다. 키를 대략 한번 재보면 대략적으로 현재 한 1m 40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 정도 되면 한 1m 70에서 한 8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에메랄드 그린과 킹 오브 브라반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침엽수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킹 오브 브라반트와 에메랄드 그린의 차이를 잘 구분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메랄드 그린은 성장 속도가 훨씬 느린 대신에 좀 더 조밀하게 차고 킹 오브 브라반트는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른 대신에 약간 이렇게 좀 더 큰 규모로 자라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킹 오브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이파리가 잘 유지가 될 뿐더러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식재를 했을 때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킹 오브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목으로 심으신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타운하우스의 울타리를 한 1.2에서 3m 정도 되는 에메랄드 그린으로 쭉 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킹 오브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내가 울타리를 한 1m 70에서 2m 이상 거의 3m 근접하게 좀 높게 침엽수 울타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빛깔도 굉장히 좋고 아주 더운 날씨였거든요.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빛깔을 잘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에메랄드 그린 같은 색감의 침엽수를 원하면서도 훨씬 더 키가 큰 형태로 울타리나 포인트목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킹 오브 브라반트가 굉장히 적합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주니프러스 향나무 계열에 속하는 블루에로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나무 중에서는 가장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은청색의 침엽수가 폭이 좁고 길게 자라나는 게 특징입니다. 흔히 우리가 남부 유럽, 이탈리아 같은 지역에서 영화 속이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속에서 길게 나와 있는 침엽수들 있죠. 그런 침엽수들의 분위기를 연출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키를 재보면 대략 한 1m 40에서 한 1m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가을이 아니라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 폭도 어느 정도 차고 키도 더 크면서 한 2m 정도 될 텐데 그때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나무거든요. 작년 3월 말에 심었으니까 정상적으로 키웠을 때는 지금 한 1m 5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참고를 하셔야 될 건 대부분 블루에로를 외대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외대도 있고 외대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외대로 잡을 경우에는 수영이 깔끔하게 나오는 대신에 2m 50 이하에서는 나무의 폭이 너무 작아서 어설플 수 있다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한 2m 정도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외대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대로 키워주는 게 훨씬 좋으니까 혹시 이걸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바로 제 앞에 있는 황금색의 골든 브라반트입니다. 킹 오브 브라반트와 마찬가지로 브라반트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미측백 계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성장 속도가 킹 오브 브라반트만큼은 아니지만 골드 계열 측백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잎이 넓게 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골드 계열 측백이라고 하면 에메랄드 골드라거나 아니면 골든 스마라그, 써니 스마라그 같은 품종이 있는데 각자 다 특색이 다릅니다. 킹 오브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골드 계열 측백보다 겨울철에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적고
연두색 빛깔을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여름에 다른 골드 계열 칡백보다 노란 빛깔은 덜하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작은 공간에 골드 계열 칡백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골든 스마라그나 아니면 써니 스마라그가 적합하고 좀 더 크게 연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골든 브라반트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 1년 반 정도 기준으로 키는 한 1m 10에서 1m 2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른 골드 계열 칡백, 특히 뭐 골든 스마라그나 써니 스마라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외풍이 너무 심하면 외풍을 받는 방향이 검게 아니면 갈색으로 이렇게 붉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 골든 브라반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는 현상도 적으니까 좀 추운 지역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골든 스마라그나 써니 스마라그를 키우시는 분들도 겨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일부 탈 수 있지만 여름이 되면 모두 다 회복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너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무는 바로 이 향나무 계열 중에 문그로우라는 나무입니다. 블루 에로우와 더불어서 굉장히 인지도가 이미 높은 나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무 중에는 가장 성장 속도가 늦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그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에로우랑 많이 비교를 할 텐데, 아까 많이 보셨던 블루 에로우 같은 경우는 빠르게 크면서 좁게 자라는 게 특징이라면, 문그로우는 상대적으로 느리면서 넓게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키는 대략 한 90cm에서 1m 정도 나오는데 폭이 이미 한 35에서 40c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에로우 같은 경우는 2m 이상 자라도 폭이 30cm에서 40cm 정도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그로우가 훨씬 폭이 길게 자라는 나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단점은 2m 이상 자라나면 수영이 너무 뚱뚱해지면서 보기가 싫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푸른색 계열의 침엽수를 연출을 하고 싶은데 2m 이하로 좀 풍성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문그로우가 좋고, 2m 이상으로 키워내면서 조금 더 예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루 에로우가 적합하니까 수종을 선택을 하실 때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봐도 문그로우와 블루 에로우가 이 정도 되면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 특징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침엽수 4종에 대해서 보고 P9 묘목을 심었을 때 1년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1년 4개월 후에는 이렇게나 많이 성장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게 1년 반이면 도달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키웠을 때 좀 양이 많아진다 싶으신 분들은 작은 묘목을 구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잘 키워진 농장으로 오게 됐고요. 이 중에 이제 킹 오브 브라반트나 골든 브라반트는 아마 1.5m에서 1.8m 사이 올해 가을 정도부터 나올 거고, 이 나무들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입니다. 올해 가을에는 아마 여기 밭에 있는 나무들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저희 매장에도 어느 정도 입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습 때문에 침엽수와 뿌리가 썩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친 태양과 가뭄 때문에 이파리가 다 타들어가기도 하니까 과습과 가뭄의 경계를 잘 살피셔서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침엽수는 한번 갈변하기 시작하면 갈변한 위치가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흉물로 남을 확률이 높으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가 입추였는데 벌써 약간 건조해지면서 뜨거운 온도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제 다시 응애 피해가 많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나무 사이에 거미줄이 많이 껴있다라는 건 언제든 응애가 창궐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응애가 오게 되면 특히 주니퍼러스, 블루 에로우나 문그로우 같은 경우에 상부의 빛깔과 하단부의 빛깔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단부의 빛깔이 많이 칙칙하면 응애 위험성이 높거나 응애가 이미 창궐을 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침엽수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드닝을 하는데 꼭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